황씨와 맹씨가 서로 자기네 소라며 우기다 결국 원님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 원님은 사내 둘이 소 한 마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가소로웠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이냐? 이 소가 내 소라는 증거가 있느냐? 사또, 제 소는 온 마을이 알아주는 황소입니다요. 저놈의 쌍방울이 웬만한 산에 주먹 말아요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를 똑 닮았지요. 제가 아들만 5입니다요. 제 소가 확실합니다. 그럼 자네는? 아닙니다요, 사또. 원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힘 좋은 황소입니다. 저 우람한 물건은 바로 우리 집안의 상징입니다. 주인인 저나 소나 똑같이 내리 물려받았지요. 이놈들! 쌍방울이니 물건이니 그런 것 가지고 어찌 주인을 가린단 말이냐? 내 놈들 말이 사실이렸다. 여봐라. 두 놈의 바지 속을 확인하라. 예. 사또, 소의 주인을 가리는데 저희 바지는 왜? 내 놈들이 그랬지 않느냐? 황소가 그 주인을 닮았다고 말이다. 두 놈 중 누가 저 황소와 더 닮았는지 확인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어서 확인하지 않고 무엇하느냐? 잠시 후 이방이 말하기를 사또! 둘 다 소의 주인이 아닌 듯합니다요. 어째서? 한 놈은 땅콩 2개, 한 놈은 이쑤시개가 하나 있더군요. 한 남자가 소개팅 받은 여자와 자리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이야기를 꺼내는데 미숙 씨,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춰볼래요? 좋아요. 담장에 새 5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쏘면 몇 마리가 남을까요? 미숙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하는데 아무도 안 남아요. 다 날아가 버리죠. 정답은 4마리지만 미숙 씨 사고방식은 마음에 드는군요. 그럼 저도 문제 하나 낼게요. 예, 말해보세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여자가 셋 있는데 한 명은 핥고 한 명은 깨물고 한 명은 빨고 있어요. 누가 결혼했을까요?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이스크림을 빨고 있는 여자? 미숙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반지 낀 여자예요. 하지만 그쪽 사고방식도 마음에 드네요. 어느 마을에 남자 좋아하기로 소문난 옥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크면 클수록 좋아한다 소문이 나. 마을 사내들이 여럿 노리고 있었는데 자네 그거 알아? 옹심이 말이야. 아주 남정네를 밤에 잡아먹는다던데. 들었지? 나도 노리고 있는데 기회가 안 오네. 그러면 내가 자네를 한번 밀어줄까? 어떻게? 만약에 둘이 있을 때 옹심이 마주치면 말이야. 내가 자네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겠네. 뭐라고? 왜 갑자기 육짓거리야? 그게 아니야? 바로 자네 소중이가 망아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옹심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네에게 흠뻑 빠지지 않겠는가?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고맙네, 친구. 그리고 다음날 둘은 함께 옹심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옹심이가 지나간다. 저기 오네? 준비하시게. 이봐 덕수, 망아지압이야. 친구. 왜 나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는 건가? 만복이는 장난이 치고 싶어 대답하는데 그야 자네가 암컷 말만 보면 환장하고 앵기니 말이야. 뭐?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뭐라고? 뭐 저런 금수 같은 사내가 다 있어? 그리하여 덕수는 옹심이한테 들이대지도 못했고 망아지압이라는 별명만 얻게 되었다. 장안의 용하기로 소문난 박 의원이 인적이 드문 과부댁에
왕진을 갔다. 그 댁에서 일하는 젊은 친모가 그를 맞이하는데 의원님 먼 길 걸음하시게 송구합니다. 저희 마님께서 밤새 끙끙 앓으셔서요. 괜찮다. 이 정도 고생이야 뭐. 부인의 병세가 어떠하냐? 그게 몸에 열이 나고 헛것이 보인다 하시고 자꾸만 아래가 가렵다 하십니다. 진맥을 해봐야겠구나. 부인을 만나야겠다. 마님께서는 사내의 손길이 몸에 닿는 것을 극도로 꺼리십니다. 하여 의원님께서는 저를 통해 진맥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몸이나 마님 몸이나 여인의 몸인 것은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박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는데 참으로 해괴한 소리로구나. 어찌 환자가 아닌 내 몸으로 진맥을 한단 말이냐? 뭐 잘못 먹었니? 의원님, 제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마님의 증상을 그대로 재현해 보이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친모는 갑자기 몸을 베베꼬며 앓는 소리를 내뱉고 허벅지를 긁는 시늉까지 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희 마님의 병세가 눈에 선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 뜨거운 열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그래, 내년의 병은 잘 알겠다. 내년의 병은 춘정이 올랐거나 혹은 그저 옴이 올랐거나 둘 중 하나겠지. 허나 내 마님의 병은 마님의 병은요? 너 같은 것을 옆에 뒀으니 우라병이 아니겠느냐? 뜨거운 열이나 식힐 약을 처방하겠다. 한 사발 마시면 그 가려움증도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그건 바로 찬물이다 이거사. 어느 마을에 사는 처녀 순자는 세상 신기한 병에 걸렸다. 다듬이질을 하다 번쩍 든 한쪽 팔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다. 별의 별걸 다 해봐도 안 내려와 슬픔에 빠진 그녀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원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이러다 시집도 못 가고 처녀귀신되어 구천을 떠돌겠어요. 어쩌다 그리 됐을꼬? 다듬이질을 하다 갑자기 일이 됐습니다. 팔도 저리고 너무 아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 한번 살펴보겠네. 의원은 순자의 맥을 짚고 살펴보는데 안 돼. 도저히 연유를 알 수가 없어. 이건 허주나래비가 와도 못 고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런 돌팔이 같은 영감탱이가 용하다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뭐 이런 개벽다구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렇게 순자는 집으로 향하고 며칠 후 그녀의 어미 덕자는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 나리가 그 어떤 병도 다 고친다는 분이십니까? 제 딸아이 좀 봐주십시오. 한쪽 팔이 올라가 내려오질 않는답니다. 얼굴도 멀쩡하고 살림도 잘하는데 시집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소? 내 방으로 같이 들어가서 고쳐주겠소. 순자는 사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소? 그럼요. 고쳐만 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바로 고쳐주겠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지요? 그렇고 말고 가만히 있으시게. 움직이면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나리. 조개야, 뭐하니? 나랑 놀자. 홍아바, 뭐하니? 나랑 놀자. 조개야, 뭐하니? 나랑 놀자. 홍아바, 뭐하니? 나랑 놀자. 이 잡놈의 자식이 뭐 하는 짓이여? 피똥 싸고 싶어? 오늘 날 한번 잡아볼까? 아직 남정네 손 한번 못 잡아봤는데 어딜 들춰보려고 그래? 넌 오늘 뒤졌어. 그리고 얼마 후 아이고, 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하십니다.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연락만 주시게. 그럼요, 드려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칠 수가 있으셨는지. 그냥 부끄럼 많은 처자가 스스로 고쳤소. 나이 지긋한 의원이 왕진을 마치고 탕약을 다리다 말고 허리가 아파 잠시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영감, 요즘 들어 부쩍 허리를 붙잡고 사시는구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게지요. 허, 세월 앞에 장사 있겠소. 젊었을 적엔 밤을 새서 약을 다려도 끄떡없었는데 말이오. 호호, 어디 약만 다렸을라고.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시던 생각은 아니 나시고요? 그랬던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구먼. 어머, 섭섭해라. 그럼 여태껏 다른 사내와 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감께선 통 기억을 못하시니. 허허, 그런 셈이 되나? 그렇다면 말이오. 아예 잊어버리기 전에 기억에 남겨야 되지 않겠소? 으이구, 못 말리는 영감. 그러다 허리 잡고 내일 아침엔 꼼짝도 못 하실까봐 걱정이네요. 걱정 마시오. 내 비록 기력은 예전 같지 않으나 아직 당신 하나쯤은 걷더니. 아이고, 허리야. 이거 보시라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제가 영감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도와주다니. 뭘 말이오? 영감은 천장만 보시오. 뭐라고? 천장. 그게 무슨 말이고? 예, 영감은 천장만 보시오. 내가 땅만 볼 테니 말이오. 그렇게 의원은 환갑의 늦둥이를 보았다고 한다. 김대감은 자신의 첫 매월이를 아꼈다. 그런데 매월이가 자신의 뒷모습들과 눈이 맞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대감 잠자리는 편안하셨는지요? 허, 부인. 침소에 들리라고 그리 말했거늘. 요즘 왜 그리 뜸한 게요?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잠들었답니다. 보약이나 한 개 지어줄까? 아닙니다, 대감. 이따 뵙지요. 이거 바람이 나도 지대로 난 것 같구나. 덕세야. 덕세, 내 이놈아. 예, 부르셨습니까? 대장장이 김 씨한테 가서 내 부탁한 걸 가져오거라. 대장장이 김씨요? 그래, 내가 부탁한 물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몸을 지키는 정조대였다. 그것을 매월이에게 입히면 어떠한 사내든 소중이가 잘리게 되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래, 확인해 보았느냐? 네,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쇠, 꺽쇠, 마당쇠, 칠봉이, 먹쇠. 이놈들이 소중이가 아작 났습니다. 허, 이 자식들.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 그런데 한 녀석만 소중이가 멀쩡합니다. 그게 누구더냐? 봉쇄이옵니다. 불러오거라. 봉쇄가 김대감 앞에 서는데 그래, 내 너를 높이 평가한다. 내 품삯도 올려주고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마. 말해보거라. 봉쇄는 대답이 없는데 말해보래도. 그게 대감마님. 왜 부르느냐? 봉쇄는 혓바닥이 잘려나갔습니다요. 어느 마을 이대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건망증이 매우 심했는데 오랫동안 이를 거둔 아랫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몇 년 안 된 이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아니,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어이 자네. 어이 박가야. 이놈의 자식아. 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박가 아니었나? 왜 대답이 없느냐? 제 이름은 홍가의 성식입니다, 대감마님. 아, 그래. 자네가 내 집 일손을 도운 지 얼마나 됐지? 한 3년 되었지요. 그렇구나. 내 이번에는 내 이름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다. 이대감은
홍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종이에 홍합을 그린다. 아이고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네. 그리고 며칠 후 이대감은 급히 할 일이 있어 아랫사람을 찾는데 이보거라. 누구 없느냐? 이리 와보거라. 이때 홍가가 나타난다. 예,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응, 자네.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또 이름을 기억 못하면 섭섭해할 것이라 생각해 종이를 꺼내는데 그림을 봐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 친구 성이 뭐였지? 자네 성이 혹시 보가인가? 내 이 그림을 보니 생각나는 게 딱 하나인데. 아, 대감마님, 제 성은 보가가 아니가 홍가이옵니다. 아이고 민망하구만. 내 그림을 보고 다른 걸 생각했구나. 젊은 나인과 잔뼈 굵은 상궁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젊은 나인의 얼굴에는 궁금증이 가득했다. 상궁마마님, 중전마마께서 어찌하여 사내구실도 못하는 내관을 침소해 들이시는지 소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사옵니다. 쉿! 목소리를 낮추거라. 궁궐 안에 떠도는 귀가 몇 개인 줄 아느냐? 벽에도 귀가 있다. 허나 답답한 것을 어찌합니까? 그림의 떡도 아니요. 있으나마나 한 사내를 곁에 두시면 외려 밤이 더 쓸쓸해지지 않겠사옵니까? 어리석은 것. 너는 아직 사내의 쓸모를 반도 모르는구나. 크다고 다가 아니다. 남자는 기술이다. 기술 안 하면 먹고 산다. 내관에게 무슨 다른 쓸모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자루 없는 검이요. 총알 없는 총과 같은 신세가 아닙니까? 내 말도 일리가 있다. 비유가 틀리지는 않았다만 핵심을 보지 못하는구나. 검과 총이 없어도 강아지 풀이 있단다. 강아지 풀. 대체 그 핵심이 무엇이옵니까? 소인은 무지하여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라. 비록 내관의 칼은 무뎌졌을지언정 그걸 대신하는 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럽고 예리하단다. 중전마마께서는 밤마다 그 혀가 선사하는 짜릿함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라 하셨느니라. 열려로 소문난 박과부는 매일같이 절에 올라가 죽은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군. 그리 고운 여인이 어찌 제가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확인해 봐야지. 새로 부임한 고을원님은 과부의 정절을 밝혀내고자 몰래 그 뒤를 밟았다. 원님이 법당 뒤에 숨어 엿들으니 과연 과부는 불상 앞에서 애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가신 서방님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뵙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우람한 풍채와 단단한 기백이 사무치게 그립나이다. 원님은 과부의 지극한 정성에 감탄하며 조용히 물러나려 했다. 이런 어리석은. 저런 여인을 의심했다니. 연료성을 받아 마땅하도다. 바로 그때 과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오나 부처님, 만약 서방님을 보내주시기 정 힘드시다면 꼭 서방님이 아니어도 괜찮사옵니다. 그저 그분처럼 풍채 좋고 기백 넘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오늘 밤 자시에 저희 집 뒷담으로 보내주시지요. 만식이는 다 큰 동생 봉식이를 데리고 살았다. 어렸을 적 머리를 다친 봉식이를 부양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만식이에게 말하는데 여보, 바로 오늘이에요. 뭐가? 오늘 우리 정호의 거사를 치러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요. 저기 용한 기말멈이 그랬어요. 정말이야? 네.
그러니까 도련님 빨리 밖에 다녀오게 만들어요. 그래? 알겠소. 그리고 잠시 후 봉씨가 오늘 저녁은 생선탕이 먹고 싶구나. 개울가에 가서 이 형을 위해 좀 잡아오겠느냐? 알겠소, 형님. 내가 10마리 잡아오겠소. 그렇게 봉식은 개울가로 향하는데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 뭔가 우리 형이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나 개울가로 보내고 형수님이랑 둘이 맛있는 거 먹으려는 거 아니야? 빨리 집으로 가야겠어. 집으로 돌아온 봉식은 문 앞에서 대화를 듣는데 임자, 지금 어떻소? 어떻긴요? 너무 좋아서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소?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소. 그리고 잠시 후 너 왜 고기를 잡지 않고 다시 왔느냐? 형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형수가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고기는 누구하고 함께 먹는답니까? 장터에서 약재를 파는 약방 주인과 건장한 사내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내는 얼마 전 혼례를 치른 새신랑이었다. 주인장, 지난번에 지어준 약, 효험이 아주 대단했소. 덕분이요. 허허, 그러실 줄 알았지요. 제 약은 돌아선 계집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는 명약입니다. 덕분에 밤마다 아내에게 큰 소리치며 살고 있소이다. 날마다 고깃국에 반찬도 20첩이요. 잘 됐구먼요. 사내란 자고로 기둥이 튼튼해야 집안이 화평한 법이지요. 그런데 말이요.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어찌 그리 소리를 내지르는지 그거 참. 이러다 귀가 머는 거 아닌가 모르겠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건 아마도 나으리의 기력이 너무 왕성한 탓 아니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드신 게지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법. 그런가? 그렇다면 약을 좀 더 약하게 지어야 하는 것 아니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사내의 힘은 곧 자존심이거늘. 그럴 필요 없이 제가 아주 좋은 걸 하나 드리리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그게 뭐요? 자, 이걸 받으시오. 나리께 필요할 것입니다. 약방 주인이 건넨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데 아니, 이건 귀마개 아니요? 이걸 왜? 귀 아프다면서. 그냥 귀를 막으시지요, 나으리. 어느 마을 음미가 가득 찬 남자 밝히는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 튼실한 남자 없나 늘 살폈는데 그녀는 특히 코가 크면 실하다는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었다. 아이고 오늘 밤 따라 왜 이렇게 외롭지? 괴롭구나 괴로워.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나는데 안녕하시오. 해가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못 보던 얼굴인데. 우리 마을에 사시오? 얼마 전에 이사 왔소. 산에서 다리를 삐어서 헤매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소이다. 어머. 저 코 좀 봐. 분명 실할 것이야. 알겠소. 안으로 들어오시오. 안으로 사내를 들인 과부는 한상 양껏 사내를 먹이고선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아니 코다 저렇게 큰데. 소중이는 어린아이 만도 못하구나. 속았네 속았어. 내가 이제껏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화가 난 과부는 씩씩거리는데 차라리 코가 몇 배는 크겠다. 아! 그러고 보니 코?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고 그녀는 자유자재로 밤을 보내는데 그리고 다음날 다시는 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어디 사내가 그런 걸 달고 다녀. 사내는 아침도 못 먹고 쫓겨난다. 그러다 마을 청년 삼봉이와 마주치는데
아니 저 친구는 무슨 놈의 미음이 얼굴에 저렇게 묻어있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나? 새로 부임한 군수의 가렴주고에 시달리던 용사꾼 질복과 갑수가 밭두렁에 앉아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다. 마침 그 곁을 지나던 한선비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아이고, 칠복이. 저놈의 사또는 굶주린 승냥이보다 더하구나. 보이는 족족 물어뜯어 재산을 거덜내니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일세. 생긴 것부터가 꼭 아기 같지 않은가?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사또와 아기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꼬? 차이가 있기는 한가? 둘 다 배 채우는 것만 밝히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을. 둘의 대화를 듣던 선비가 끼어드는데 여보시게, 내가 그 차이를 알려주지. 선비님. 예,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기는 보통 밤에만 나타나 제 뱃속을 채우려 들지만 그렇지요. 사또라는 작자는 대낮에도 버젓이 나타나 우리 고요를 빨아먹으니 그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네. 아이고, 선비님 말씀이 맞구만요. 역시 배우신 분이라 다르구만. 우리 집에도 사또 같은 자가 있긴 한데. 무엇이라? 그게 누군가? 제 마누라요. 밤낮으로 돈 벌어오라고 달달 볶고, 밤에는 외롭다고 달래주라고 달달 볶고, 아주 죽을 맛입니다. 굶주린 호랑이가 따로 없습니다요. 어느 마을 주먹주인 덕자가 웃지 않는다고 소문났다. 그래서 만복이와 개똥이는 내기를 하는데 이봐, 개똥이 나랑 내기 하나 하지 않겠는가? 무슨 내기? 내가 주모를 웃게 만들면 자네가 오늘 한턱 크게 쏘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내가 크게 삼세. 자네가 무슨 수로 주모를 웃긴단 말인가? 내 10수년간 웃는 걸 본 적이 없네.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네. 그때 덕자가 나타는데 뭐 드릴까요? 아재 손은 왜 그래요? 만복이는 손을 천으로 칭칭 감고 말하는데 내완이 아무래도 중한 것 같네. 무슨 속병이 크게 왔소? 무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내완이 내 몸에 있다네. 내완이라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손을 칭칭 감고 농으로 놀리는 게요? 어디 농을 할 수가 있겠나? 만복이는 손을 펴 겹겹이 싸맨 곳을 풀어보이니 손바닥에 큰 종기가 있었다. 덕자가 이상히 여겨 손바닥에 종기가 무슨 내완이란 말이요? 내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들지 못해. 음탕한 마음이 일 때마다 항상 왼손으로 손장난을 하여 왔는데 이제 손바닥에 종기가 나서 손장난을 못하여 음심을 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내완이 아니겠는가?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하니 덕자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크게 웃고 말았고 만복이는 개똥이의 술을 거하게 얻어먹었다. 만식이는 마누라 옹심이와 대판 싸웠다. 화를 못 이기고 만식이는 부인을 몇 대 때리게 된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는 개 패듯이 두들겨 맞고 내가 제명에 못 살겠네. 잔소리하지 말어. 내가 괜히 그랬어? 여편네가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그렇게 둘은 잠자리에 드는데 한밤중에 잠이 깬 만식이는 마누라에게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달래줄까 하는 마음에 발을 들어 옹심이를 쓰다듬는데 됐어, 그만. 아까 이 손으로 날 때리지 않았소? 그런데 그 손을 왜 나에게 가까이 하오? 잠이나 자시오. 라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잠시 후 만식이는 한쪽 다리를 옹심이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됐다니까. 아까 이 발로 날 때리지 않았소? 그런데 그 발을 왜 나에게 가까이 하오? 잠이나 자시오. 라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자 만식이는 소중이를 옹심이 가까이 하는데 아이고,
너야말로 진실한 내 편이로구나. 너야말로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었던고. 하며 둘은 언제 싸웠냐는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터 끝자락 주막에서 부자상인 박달건과 김노인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거나하게 취한 박달건이 제 지혜를 자랑하며 김노인에게 호기롭게 외쳤다. 영감님, 영감께서는 경서만 파셨지 세상 물정은 이놈이 한 수위 아니겠습니까? 어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라도 내어보시지요. 허허, 그리 당당히 청하니 아니 낼 수 없구먼. 잘 듣게나. 사내에게 있어 어릴 적엔 물렁했다가 나이가 들수록 꼿꼿하고 단단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영감님도 참 그런 것이야 쉽지요. 바로 사내의 기계 아니겠습니까? 젊어선 부드럽던 기계가 세상 풍파를 겪으며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그럴듯하나 정답은 아닐세. 허허, 그렇다면 대체 정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게. 젊을 땐 부드럽고 물렁하지만 늙을수록 제 생각만 옳다며 결코 굽히려 들지 않는 것 말일세. 그때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주모가 나타나 말하는데 정답! 남정네 소중이. 맞죠? 저리 안 가? 사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 안 여자가? 염강탱이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영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집일세. 나이 들면 절대 꺾이지 않아. 이 술 너가 사. 송선비가 강선비와 주막에 앉아 여인들의 걸음걸이를 품평하고 있었다. 그는 아는 척하며 거들먹거렸다. 여보게. 나는 여인의 걸음걸이만 봐도 그 속내를 훤히 알 수 있다네. 관상과 또 다른 재미지. 자네가? 그런 것은 언제 공부하셨는가? 내 큰돈 주고 배웠네. 아주 유명한 분한테 말이네. 그럼 보여줘 보게. 얼마나 신통한지 보게. 그때 한 기생이 지나가는데 저기 저 기생은 보폭이 넓고 기운찬이 필시. 산에 여럿을 거느릴 팔자야. 옥녀로군. 허허, 그것을 어찌 아는가? 저 홍매가 유명하긴 하지. 홍매한테 홀려 집이며 문전옥답이며 날린 자들이 많지. 딱 보면 알지. 저기 비틀대며 걷는 여인 보이지? 속이 허하고 쌀쌀하여 양기가 부족해 저리 기운이 없는 걸세. 과부일세. 내 말이 틀림없다네. 그럼 저기 다리를 오므리고 조신하게 걷는 저 여인은 어떤가? 저 여인은 아직 사내를 모르거나 겪어보지 못했거나 혹 맛을 보았어도 제대로 된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구나. 여보게, 자네가 한 말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 사자한테 배웠구만. 무슨 소리인가? 나에게 알려주신 대근도사님을 무시하는 건가? 사과하시게. 저 아이가 다리를 오므리고 걷는 여인은 어젯밤 내내 나와 함께 했다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 청빈의 상징으로 불리는 박선비가 오랜만에 찾아온 법과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박선비의 아내가 유난히 혈색이 좋은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여보게, 자네 집안은 쌀독에 쌀이 떨어진 지 오래라 들었네만. 부인의 얼굴은 마치 대갓집 마님처럼 복스럽고 윤기가 흐르는구려. 허허, 내 아내는 비록 먹는 것은 부실하나 밤마다 내가 들려주는 성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마음을 살찌우기 때문일세. 말씀만으로 어찌 저리 고운 살결을 유지한단 말인가? 신고하구먼.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밖에 들리는데 서방님의 말씀 덕분이기도 하오나 푸죽간 김서방이 기운을 북돋아준 덕분이 더 크옵니다. 그렇지. 그 친구가 우리 사정을 알고 신선한 고기를 가져다 주니 그 또한 내 인덕이 아니겠는가? 하! 고기를 말인가? 어찌하여?
내 청렴한 삶에 대해 감탄했다나 어쨌다나. 사흘에 한 번씩 홍두깨 한 덩어리를 가져온다네. 처음에는 마다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네. 자네 참 복 있는 사람이구만. 그렇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눴다. 그날 저녁 부인 안녕하셨는지요? 오셨는가? 예, 홍두깨 한 덩어리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싱싱한 놈입니다요. 어르신께 다녀간다 말씀해 주시지요. 매번 신세진이 내가 고맙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려는가? 그 무릎 사이에 홍두깨도 주고 가야지. 방으로 들어오시게. 서당의 훈장님이 글 공부는 잘 못 가르치는데 유난히 회초리를 치는 것을 즐겼다. 동네 아낙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훈장님은 너무 엄하시지 않소. 우리 아들 몸뚱어리가 나만하질 않는다오. 매일 서당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오? 맞아요. 글자 하나 틀렸다고 그리 모질게 때리실 건 뭐람. 우리 아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나 잠에서 깨면 한동안 잠에 못 들어요. 서당을 옮겨야 되나? 이때 지나가던 한 여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여러분은 훈장님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분만큼 자애로운 분도 없으셔요. 정말 최고의 스승이지요. 자애롭다니? 매질이 자애로운가? 어디 아픈 여편넨가? 가던 길 그 속도로 쭉 그냥 지나가소. 한 볼탱이 얻어 터지고 울지 말고. 그 회초리에는 깊은 뜻이 있답니다. 훈장님께서는 아이들의 발바닥을 때려 학문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대를 잊게 해주고 사내의 즐거움을 깨우치게 해주려는 뜻이 있습니다. 즐거움. 제 서방님이 훈장님 제자였답니다. 하루 발바닥 100대씩 맞고 아주 병강세가 되셨다죠. 아들도 셋이나 낳아 난 부러울 것 없죠. 그리고 한번 저를 들었다 놨다 하면 새벽달기 울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답니다. 그때부터 조선 바닥에서 사내에게 발바닥을 맞는 게 좋다는 소문이 퍼졌다나 어쨌다나. 육복만은 어느 날 분위기 좋은 술집에 갔는데 예쁜 여자가 눈앞에 보였다. 아이고 반반한데.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볼까나? 복만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아리따운 아가씨. 혹시 제가 술 한 잔 사드려도 되겠나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여자는 복만을 쓱 훑어보더니 말했다. 저 오늘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준 코트 입고 왔어요. 이 코트는 명품 코트로 아주 비싸답니다. 재질도 아주 좋죠. 이걸 입으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무척 아끼는 옷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멋진 전 남자친구를 두셨구만. 그런데 한 잔 사드린다는데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요? 여자가 윙크를 하며 속삭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코트를 벗게 해줄 만큼 돈이 많은지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부자 영감이 젊고 아리따운 소식을 새로 드렸다. 첫날 밤이 걱정된 영감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비싼 해춘 약을 구해왔다. 다음 날 아침 영감이 쾌한 얼굴로 의원을 다시 찾았다. 어젯밤은 어떠셨습니까? 제 약효가 천하제일이죠. 아마 밤새도록 힘을 쓰시느라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겁니다. 자네 말대로일세. 잠을 못 자긴 했네. 밤새 땀을 뻘뻘 흘리며 한숨도 못 잤네 그려. 그럼요. 새로 오신 소실도 영감의 힘에 혼쭐이 나셨겠지요. 아마 아침까지 교성을 지르셨을 겁니다. 신둥이 보셔야죠. 교성은 무슨. 그 아이는 새근새근 잘만 자더군. 코까지 골며 말이야.
예?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리 피곤해 하십니까? 약효를 못 보셨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약효는 확실히 봤네. 내가 자네가 준 환약을 잠시 탁자 위에 올려뒀는데 수고양이가 그걸 낼름 훔쳐 먹었지 뭔가. 그놈이 밤새도록 온 동네 암고양이를 다 불러 모아 담벼락에서 울어대는 통에 시끄러워서 한숨도 잘 수가 있어야지. 어느 마을에 순심이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혼기가 차 이웃집 사내와 정원을 약속하였다. 어느 날 마을 불안당 덕만이가 그녀의 어미를 찾아오는데 여기는 어쩐 일이신지? 순심이가 시집 간다고요? 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순심이는 나랑 여러 번 정이 통하였소. 이미 나한테 몸과 마음을 허락해놓고 시집을 간다고. 그렇게는 안 되겠소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리고 잠시 후 애야, 너 덕만이 놈하고 그렇고 그랬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 이 어미한테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네, 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마주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놈이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가는 거야?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쉽게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에요. 상대할 게 못 됩니다. 이런 천하의 썩을 놈을 봤나? 순심이의 어미는 관아에 고하여 그를 벌주기로 마음먹는다. 사또의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사또는 고심하다 덕만이만 불러 묻는다. 내가 처자와 여러 번 정분을 나누었다 하니 처자의 용모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틀리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덕만은 사또에게 일일이 고하였고 순심이를 불러 들어보니 덕만의 말과 틀림이 없었다. 덕만은 순심이의 이웃 달래에게 미리 순심이에 대해 알아놨기 때문이었다. 순심이는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말하기를 사또, 제 왼쪽 가슴 밑에 큰 반점이 있는데 그 위에 털이 여러 가닥 났습니다. 만약 그자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저와 정을 통하였겠습니까? 사또는 덕만이를 불러 묻는데 순심이 왼쪽 가슴 밑에 반점이 있는데 털이 여러 가닥 나 있습니다. 사또는 다시 한번 놀라는데 사실 관아 안에도 덕만의 내통자가 있어 그 말을 몰래 듣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다시 여인을 부른 사또는 순심이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또, 소녀에게는 본래 점이 없사옵니다. 분명 그 간사한 사내가 관아의 사람을 매수하여 제 이야기를 전달하게 했을 겁니다. 하며 자신이 말한 곳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사또는 덕만의 자백을 받아내고 옥에 가두었으며 순심의 재치와 용모에 감탄하여 순심을 부인으로 맞이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 얼굴 반반하기로 소문난 덕팔이. 덕팔이는 이틀 전 부친상을 치렀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가장이구나. 늙으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이 많은 그는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마을 처녀 순자가 그를 보는데 아니 저렇게 잘생긴 사내가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정말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구나. 내 저 남자를 꼭 꼬시고 말 거야. 순자는 덕팔이에게 한눈에 반하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 방에서 쉬고 있던 덕팔이 앞에 순자가 쳐들어오는데 아니 누구시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오라버니,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를 신부 삼아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처자. 이건 옳지 않소. 절 받아주지 않는다면
바다로 가서 몸을 던지겠습니다. 오빠, 날 가져. 처자의 외모에 살짝 마음이 간섭하는 그녀와 뒹구는데. 그런데 문득 부친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느낀 덕팔은 순자를 밀친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돌아가시오. 부친이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소. 죄를 짓는 것 같아 안 되겠소. 아니, 오라버니. 방금까진 저에게 입 맞추고 안으시더니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없는 일이 됩니까? 도둑놈이 남의 집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들켜 물건을 놓고 나온다면 물건을 안 가지고 나온다고 도둑이란 이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시지요. 아, 그거 희한하게 말되네. 힘좋기로 소문난 돌쇠가 기생집에서 가장 도도한 매양이의 방에 들었다. 매양은 콧방귀를 뀌며 그를 맞았다. 내가 바로 그 힘자랑하는 돌쇠더냐? 사내란 것들은 어찌 그리 제 힘을 못 믿어 안달인지. 소인의 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낭자를 위해 저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바칠 수 있소이다. 다른 무슨? 정녕 내 힘을 증명하고 싶거든.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춰보아라. 맞추면 내 소원대로 하겠으나 틀리면 내 전 재산을 내게 바쳐야 한다. 돌쇠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가장 무른 것은 무엇이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것은 무엇이냐? 돌쇠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답은 하나 아니겠소. 바로 사내의 소중이지. 처음엔 강철같이 단단했다가 이내 솜처럼 물러지고, 처음엔 불같이 뜨거웠다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니 말이오. 매양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는 듯했다. 틀렸다. 정답은 돈이다.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며 그로 인해 충성심이 단단하고 마음만 먹으면 종이장처럼 찢을 수 있으니 가장 무르지. 또한 손에 쥘 땐 심장을 뜨겁게 하나 남의 손에 넘어가면 마음이 차갑기 식지 않더냐. 매양은 돌쇠의 전 재산이든 엽전 꾸러미를 빼앗아 들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허나 내 말을 증명해낸다면 정답이 바뀔 수도 있고. 알겠소. 일단 불을 꺼보시오. 어머, 이게 뭐야? 돌덩이야, 쇠덩이야? 서방님, 내 서방님. 오늘부터 지아비로 모시겠나이다. 춘자는 시집간 딸 향수기를 만나러 갔다. 먹고 살만한 춘자는 자신의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간 게 늘 불만이었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내 딸아.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니? 그럼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게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거늘. 기울어서 쓰러질 게 뻔한 집안에 왜 시집을 간다고 고집을 피워선. 결국 이렇게 됐잖아. 내 생각에 잠이 안 온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방님이 꼭 과거 급제한다고 했으니 옆에서 내조해야지요. 김서방 그 사람은 관상이 아니야. 머리가 좋을 관상이 아니라고. 아, 어머니. 다 듣겠어요.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래 김서방이 뭘 잘해주기는 하니? 그게 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주무실 때 계셨잖아요. 알몸으로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물었죠. 저한테는 없는 저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 그때. 그게 그 창자라고 했지.
그러셨죠? 지금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파도 우리 서방님 창자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해서 하루하루 행복하니 걱정하지 마셔요, 어머니. 남편을 여인 지 3년, 이 씨 부인은 한결같이 남편의 무덤을 찾아 통곡하는 것으로 동네의 연료로 이름이 높았다. 지나가던 동네 아낙이 그녀를 위로했다. 아이고, 부인. 아직도 서방님을 잊지 못하고 이리 슬피 오십니까? 이제 그만 마음 추스르실 때도 되지 않았소. 그만하면 되셨소. 서방께서도 그 마음의 편히 눈 감으셨을게요. 고맙습니다만 제 가슴에 맺힌 한은 죽어서도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어림없지요. 오죽하면 그러시겠소. 두 분의 금실이 그리도 좋으셨소? 먼저 간 서방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우시오. 원망스럽다마다요.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1년 같소이다. 어찌하여 나를 두고 이렇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인의 그 깊은 정을 보아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게요. 좋은 곳이라니요? 아마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암 그렇고 말고요. 극락은 어림도 없지요. 네? 아니,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제가 매일 여기서 우는 것은 그이가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살아서 단 한 번도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 제 젊은 몸을 이리 쓸쓸하게 만들고 떠나버린 것이 분해서 우는 것입니다. 코가 주먹만 해서 만났더만 명이 이리 짧은 줄이야? 속았네 속았어. 밤낮으로 잠만 자는 남편 때문에 속이 타는 아내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았다. 아내는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소연했다. 의원님, 제발 약 좀 지어주시오. 우리 서방이 밤이고 낮이고 잠만 자서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소. 이거 원 송장하고 사는 것 같소. 그렇단 말이지. 어디 진맥을 한번 해보세. 나는 괜찮다니까. 그냥 좀 피곤할 뿐인데. 이런 곳까지 데려오고 창피해서야 원. 피곤은 무슨? 해가 중천에 떠도 안 일어나고 밤에는 죽은 듯이 잠만 자는 걸. 진정하시오. 이 약을 술에 타서 들여켜보시오. 오늘 밤 당장 호랑이 같은 기운이 솟아날 것이네. 감사합니다, 나리. 다음 날 아내는 파김치가 된 얼굴로 의원을 찾았다. 부인, 약효가 있었소? 서방은 두고 왜 혼자? 의원님, 약효가 너무 좋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어찌합니까, 이제. 하면 좋은 일이 아니여? 이제 좋은 날만 보내시게. 고맙다는 말은 됐소? 좋기는요. 약을 먹고 기운이 펄펄 넘치게 된 그 양반이 쇳내가 잠시 씻고 온 사이에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옆집 진숙이 어멈도 안 보여. 네, 이것들을 그냥 죽 써서 개주게 생겼네.